아빠 없는 집안이라 기본이 없네요. 어른을 우습게 하는 건가요? 어머님, 저희 형편이 무리입니다. 어머님 뜻대로 해드리지 못하지만 평생 어머님, 아버님께 효도하겠습니다. 윤서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하지만 최명자 표정은 더 차가워졌죠. 선영은 물컵을 꼭 쥔 채 아무 말 못했어요. 남편 떠난 후 20년 동안 홀로 딸 키우며 견뎌온 모든 순간이 그 한마디에 무너지는 듯 했답니다. 정우는 어색하게 시선 피했고 손님들이 수군거리며 핸드폰 꺼내기 시작했어요. 카메라 소리가 작게 울렸죠. 하지만 그들은 몰랐어요. 이 모욕이 잠든 힘을 깨울 거라는 걸요. 저녁 7시 강남 고급 레스토랑 귀빈실에 샹들리에 조명이 은은히 비쳤어요. 윤서는 냅킨을 무릎에 올리며 정우 부모님을 봤죠. 3년 교제한 정우 부모님 처음 뵙는 자리였어요. 하지만 이건 결혼 논의가 아니라 우리 집안을 시험하는 자리였답니다. 정태식 대표는 고급 양복 차림으로 와인 리스트 보며 웨이터에게 프랑스산 젖포도주 주문했어요. 옆에 최명자 여사는 진주 목걸이 만지작거리며 윤서와 선영을 품평하듯 봤어요. 마치 상품 감정하는 눈빛이었죠. 윤서 씨 어머님은 무슨 일 하세요? 최명자 첫 질문이었어요. 선영이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분식집 운영합니다. 아, 그러시구나. 최명자 입꼬리가 미묘하게 올라갔어요. 그 표정만으로 충분했죠. 정우가 어색하게 분위기 바꾸려 했지만 최명자는 명품 핸드백에서 A사 용지 꺼냈어요. 혼수 리스트라고 적힌 제목 아래 빼곡한 글자들이 있었죠. 강남 아파트부터 가전, 침구, 시댁 어른들 선물까지요. 강남 30평대는 기본이고 링크코트 한 벌에 6촌까지 명품 가방 준비해주세요. 요즘 신부 쪽에서 이 정도 해주는 게 예의예요. 최명자 목소리는 장보듯 담담했어요. 선영은 물컵 두 손으로 감쌌어요. 손끝이 떨렸죠. 윤서는 리스트 훑어보니 분식집 매출로 평생 벌어도 어려운 돈이었어요. 그래도 정준이 말했어요. 죄송하지만 형편상 무리예요. 대신 정우 부모님 성심껏 모시겠습니다. 그 순간 식당에 2초 정적이 흘렀어요. 와인 따르는 소리 멈췄고 포크 접시 닦는 팅 소리만 울렸죠. 최명자가 천천히 고개 들었어요. 시선이 차갑게 윤서 훑다가 선영으로 갔어요. 아빠 없는 집안이라 기본이 없네요. 어른을 우습게 아는 건가요? 그 말에 선영 얼굴 굳었어요. 28년 동안 처음 듣는 모욕이었죠. 정우가 당황하며 말렸어요. 어머니 그러시면 안 돼요. 윤서가 착한 애예요. 하지만 최명자는 아들 시선 주지 않았어요. 없는 사람 취급하더니요. 오히려 선영 똑바로 보며 말했어요.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지 모르시나 봐요. 함부로 들어올 곳 아니에요. 선영은 물컵 꼭 쥔 채 말없이 버텼어요. 28년 모든 순간이 그 침묵에 담겼죠. 정태식은 와인잔 돌리며 시선 피했어요. 가끔 그래라고 추임새 넣을 뿐이었어요. 결혼은 집안과 집안 만나는 거예요. 경 맞지 않으면 서로 힘들어요. 최명자 말이 이어졌어요. 윤서는 주먹 쥐었다 폈어요. 이렇게 모욕적인 순간 처음이었죠. 웨이터 메인 요리 가져왔지만 젓가락 안 들었어요. 공기 무거워졌고 옆 테이블 웃음소리 대조됐죠. 윤서가 계산서 쥐고 일어났어요. 더 참을 수 없었어요. 죄송합니다. 먼저 일어나겠습니다. 그 인사가 사과가 아닌 마지막 예의였죠. 선영도 조용히 일어났어요. 고개 숙여 인사했지만 최명자는 끄덕이지 않았어요. 그날 밤 복도 끝 옷방에서 윤서가 동기에게 전화했어요. 목소리에 분노와 서러움 섞였죠. 아빠 없는 집안이라니. 기가 막혀. 어떻게 그런 말 할 수 있지? 윤서 목소리가 문틈으로 새 나왔어요. 거실 설거지하던 선영 손 멈췄어요. 비누 거품 손수건으로 닦으며 침실 갔어요. 액자 속 남편 사진이 선영 봤죠. 26살 만나 3살에 떠난 그 사람. 암투병 2년 남긴 보험금으로 분식집 시작했어요. 홀로 키운 딸까지 혼자였죠. 그때까지 참았지만 오늘은 달랐어요. 딸 모욕이 가슴 후벼 팠죠. 선영이 액자 천천히 뒤집었어요. 쓱 소리와 함께 사진 뒷면 드러났죠. 20년 전 기억 살아났어요. 시선이 서랍 깊숙이 오래된 통장으로 갔어요. 20년 전 시어머니에게 의절당하며 받은 마지막 선물이었죠. 자존심 때문에 안 받는데 지금 다르게 보였어요. 선영 눈빛 달라졌어요. 참기만 하는 엄마가 아닌 결심한 여자 눈빛이었죠. 이른 아침 빗방울 분식집 간판 두드렸어요. 선영 젖은 우비벗어 걸며 한숨 쉬었어요. 어젯밤 잠 제대로 못 잤죠. 주방 형광등 켜자 익숙한 공간 들어왔어요. 조리대에 기름 얼룩 여기저기요. 어제 마감 때 못 닦은 흔적이었죠. 선영 낡은 행주로 닦았어요. 수천 번 반복한 동작이었죠. 하지만 오늘 달랐어요.
어젯밤 말 머릿속 맴돌았죠. 아빠 없는 집안이라 기본이 없네. 손 멈췄어요. 20년 전 기억 살아났어요. 남편 장례 후 시어머니 말씀말 떠올랐죠. 팔자 세서 남편 해쳤네. 우리 집안에 애굽만 가져다주고. 그때도 비 내리던 날이었어요. 남편 49제 날 말씀 통장 던지듯 주며 말했죠. 앞으로 우리 집안과 인연 끊어. 손주는 나한테 맡겨. 선영 그 말 듣고도 대꾸 못했어요. 29살 3살 안고 갈 곳 없던 때 잡보 무력했죠. 빗소리 거세창 두드렸어요. 선영 서랍 깊숙이 오래된 통장 꺼냈어요. 20년 전 받은 거요. 한 번도 안 열어봤는데 어젯밤 확인했죠. 표지 낡아 모서리 해졌지만 숫자 선명했어요. 말순 준 돈 꽤 컸어요. 자존심 때문에 안 썼는데 혼잣말 중얼거렸어요. 그 돈이면 윤서대학 등록금 여유로웠을 텐데 가게도 편했겠지. 후회 밀려왔지만 지금 후회할 때 아니었어요. 딸 모욕 넘길 수 없었죠. 선영 낡은 칼권에 양파 썰었어요. 칼날 도마 가르는 소리 빗소리와 겹쳤죠. 홀로 된 후 지금까지 누구 기대 안 하고 살았어요.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며 윤서 키웠고 의사 되는 걸 봤죠. 그런데 이제 누가 딸 함부로 대한다는 게 용납 안 됐어요. 내 딸에게 이런 모욕 되돌려주지 않겠어. 목소리 작지만 단단했어요. 김밥 말던 손 멈췄고 눈빛 달라졌어요. 당하는 여자가 아닌 지켜내는 어머니 눈빛이었죠. 창밖 새벽 배달 트럭 소리 들렸어요. 하루 시작됐지만 선영 마음에 다른 게 자리 잡았어요. 휴대폰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요. 새벽에 전화라 불길했죠. 여보세요. 선영 씨인가요? 도와라고 합니다. 말순 할머님 연락 원하시네요. 손에서 칼 떨어질 뻔했어요. 20년 연락 끊긴 이름이 갑자기요. 하필 어젯밤 후에 지금 몇 시인데요. 급한 일이라고요. 오늘 중에 뵙고 싶대요. 가능하세요? 선영 통장 봤어요. 20년 전 기억, 어젯밤 모욕, 지금 전화 연결되는 듯 했죠. 우연치고 절묘했어요. 어떤 일 때문에요? 직접 말씀드릴게요. 주소 주시면 모실게요. 전화 끊긴 후 한동안 서 있었어요. 빗소리만 주방 울렸죠. 큰 일 시작되는 예감 들었어요. 선영 거울 보며 머리 정리했어요. 20년 전 그 여자 아닌 걸 보여야 했죠. 이제 딸 지킬 힘 있는 여자라는 걸요. 김밥 재료 정리함에 바짐했어요. 오늘 말순 만나면 20년 이야기 다시 해야 할 듯 했어요. 이번엔 당당히 맞설 준비도 했죠. 오후 2시 검은 세단 분식집 앞 멈췄어요. 기사 뒷문 열자 78살 말순 천천히 나왔어요. 20년 전보다 야위었지만 눈빛 날카로웠죠. 선영과 윤서차 안에서 말없이 한옥저택 갔어요. 창밖 강남 고층 빌딩 스쳐 지났죠. 윤서 처음 보는 할머니 뒷모습 조심스레 봤어요. 하목 응접실은 전통과 현대 조화됐어요. 한 지벽에 가족 사진 걸렸지만 선영과 윤서 모습 없었어요. 20년 공백 드러났죠. 말순 먼저 말했어요. 늦었지만 미안하다. 눈가 주름 더 깊어졌어요. 선영 20년 기다린 그 말에 가슴 먹먹했어요. 하지만 쉽게 대답 못했죠. 할머닌 윤서 조심스레 말 꺼냈지만 말순 시선 이미 손녀 향했어요. 잃어버린 보물 찾은 듯한 눈빛이었죠. 윤서야, 우리 집 빗줄 마지막 골이구나. 목소리에 그리움 담겼어요. 응접 테이블에 두꺼운 바인더 가리켰어요. 유산 지분, 서류 정리됐어요. 강남 빌딩 10채, 의료재단 지분, 부동산 모두 너희 거야. 선영 놀라 손 저었어요. 그런 거 안 바래요. 그냥 같이 살자. 말순 선영 말 끊었어요. 목소리에 간절함 묻었어요. 남은 생 가족으로 살고 싶어. 20년 혼자 살며 깨달았어. 돈 많아도 가족 없으면 의미 없어. 응접실 정적 흘렀어요. 선영 눈가 눈물 맺혔어요. 20년 서러움 그리움 올라왔죠. 윤서 엄마와 할머니 번갈아 봤어요. 어젯밤 모욕 떠올랐어요. 그때와 완전히 달랐죠. 엄마, 윤서 선영 손잡았어요. 손 떨렸어요. 말순 바인더 넘기며 설명했어요. 이 서류 보면 우리 집안 어떤지 알 거야. 누구도 함부로 못하는 집안이야. 윤서 표정 복잡해졌어요. 어젯밤 모욕 갚을 힘 눈앞 있지만 불편했죠. 할머니, 저희 받을 자격 있을까요? 자격, 너네 손녀야. 그게 충분해. 말순 대답 단호했어요. 하지만 윤서 망설였어요. 너무 갑작스러웠죠. 하지만 조건 하나 있어. 윤서 할머니 똑바로 봤어요. 엄마에게 먼저 사과하세요. 20년 전 일에 대해 말순 얼굴 굳었어요. 천천히 선영 돌려봤어요. 선영아, 정말 미안했다. 내가 우리 아들 해쳤다고 생각했어. 내 오만이었어. 너 혼자 윤서 이렇게 훌륭히 키웠구나. 선영 눈물 흘렸어요.
20년 기다린 인정사과였죠. 어머님, 이제 어머니라고 불러요. 다시 가족되자. 하지만 도와 조용히 들어와 말순 뒤에 속삭였어요. 말순 표정 차가워졌어요. 정태식 내가 뭘 했다고? 도와 태블릿 보여주며 설명했어요. 인터넷에 어젯밤 이야기 퍼지고 있대요. 분식집 일까지 올렸대요. 밤이 우리 가족을 이렇게. 말순 목소리 차갑게 변했어요. 윤서 불안 예감 들었어요. 할머니 눈빛 다른 분노로 가득했죠. 할머니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이미 끝난 일인데 끝난 일. 이제 시작이야. 말순 도아에게 끄덕였어요. 신호처럼요. 윤서 모르는 게 시작되는 걸 직감했어요. 음접실 분위기 바뀌었어요. 따뜻한 상봉이 차가운 전쟁터로요. 한옥저택 나온 지 2시간 후 도아 사무실에 긴장감 맴돌았어요. 40대 중반 도아는 말순 오른팔 법무재무 전문가요. 20년 사업 관리했죠. 벽면 모니터에 데이터 실시간 업데이트됐어요. 주식, 부동산, 기업 재무요. 정채식 대표 회사부터 분석해요. 도아 키보드 두드리자 스크린에 태양 의료기기 정보 나왔어요. 말순 안경 쓰고 꼼꼼히 봤어요. 본사 건물 우리 빌딩 임차군요. 계약갱신 다음 달이요. 도아 손가락 재무제표 가리켰어요. 숫자 빼곡히 드러났죠. 단기 차입금 많아요. 주식담보대출 규모, 정태식 개인 보증이요. 말순 눈빛 차가워졌어요. 20년 사업하며 이런 구조 위험함 알았죠. 주월의료재단 어디 한산의료재단과 석경중앙재단요. 매출 70% 이상 거기서 나와요. 도아 파일 열었어요. 지분구조 상세히요. 사모님 한산지분 35%, 석경중앙 28% 보유요. 말순 끄덕였어요. 수십 년 투자 결과요. 회의실 벽시계 초침 뚝딱 버렸어요. 도아 자료 설명했어요. 임대 갱신 조건 상향 조정 가능해요. 보증금 증액, 소방시설 품질 기준 까다롭게요. 합법 범위에서만. 말순 단호했어요. 원칙 명확했죠. 불법 안 써요. 의료재단 쪽은 품질평가 납기 재검토요. 지난 6개월 납품 지연 있었어요. 도아 문서 꺼냈어요. 성적표에 빨간 표시 여러 군데요. 품질 재심사 근거 충분해요. 제업상 물량 분산 가능요. 말순 팔짱 끼고 생각했어요. 분노 컸지만 감정 휩쓸릴 수 없었죠. 주주 총회 언제? 다음 주 소집 공고 낼 수 있어요. 감사 선임 안건으로 내부 통제 명분요. 도아 키보드 움직여 공문 초안 나왔어요. 모든 게 법적 절차요. 은행 쪽은 재무리스크 질의서 발송요. 주가 변동성 단기 차입 증가 우려요. 말순 서류 훑어봤어요. 치밀하고 합법적이었죠. 파괴적 파장 날 듯했어요. 절차와 시장 논리로 충분해. 불법 안에 도아 끄덕였어요. 20년 함께하며 원칙 알았죠. 정정당당히 이기는 게 말씀 방식이요. 회의실 서류 펼쳐지는 소리, 키보드 소리 울렸어요. 조용한 작전실처럼요. 언제부터? 도아 질문에 말순 창밖 봤어요. 석양지고 불빛 켜지기 시작했어요. 내일부터 천천히 확실하게. 목소리 흔들림 없었어요. 20년 전 무자비함이 아닌 가족 지키는 의지요. 오후 3시 분식집에 단골들이 있었어요. 대학생 라면 먹으며 과제 이야기. 젊은 엄마 김밥 주문요. 유리문 거칠게 열리며 최명자 들어왔어요. 뒤에 정장 여자 따라요. 분위기 긴장됐죠. 최명자 가게 둘러보며 코 찡그렸어요. 기름 냄새 배지 않나요? 목소리 비꼬았어요. 선영 앞치마 매만지며 다가갔어요. 어서 오세요. 뭐 드릴까요? 최명자 비웃듯 웃었어요. 이런 데서 냄새 배는 게요. 가게 조용해졌어요. 대학생 젓가락 멈췄고 아이들 엄마 품 바짝 붙었어요. 윤서 병원에서 돌아와 들어왔어요. 최명자 보고 얼굴 굳었어요. 어제 할머니 만난 후 정리했는데 다시 마주칠 줄이요. 결혼 미루겠습니다. 윤서 침착히 말했어요. 병원 오는 길 결심했죠. 정우와 관계 정리요. 최명자 비웃었어요. 의사 하나 더 있는 집안이 무슨 대수람. 우리 아들 아까워. 손님들 웅성거렸어요. 이상함 느꼈죠. 엄마 가방 챙겼어요. 선영 튀김기 스위치 껐어요. 티카 소리와 기름 끓는 소리 멈췄어요. 정리 의지처럼요. 정우 뒤늦게 들어왔어요. 어머니 온다는 말 듣고 급히요. 하지만 상황 돌이킬 수 없었어요. 어머니 왜 이러세요? 집 가세요. 정우 팔 잡으려 했지만 최명자 뿌리쳤어요. 아들 편 안 돼. 분노 더해졌죠. 손님 한 명 핸드폰 꺼냈어요. 녹화 시작요. 다른 사람도 스마트폰 들었어요. 셔터 소리 울렸죠. 최명자 못 들었지만 윤서 들었어요. 기록되는 걸 깨달았죠. 이런 곳 사람들과 우리가 가족. 말이 안 돼요. 최명자 목소리 커졌어요. 밖에서도 들릴 정도요. 지나가던 사람들 유리창 들여다봤어요.
선영손 떨렸어요. 20년 전 모욕 떠올랐죠. 그때도 무력했어요. 하지만 지금 딸암 모욕이었죠. 윤서 엄마 앞으로 갔어요. 더 참을 수 없었어요. 가게 분위기 최악됐어요. 손님들 뜨기 시작했고 남은 사람들 지켜봤어요. 핸드폰에 영상 저장됐어요. 정우 어떻게 할지 몰라 시선 피했어요. 어머니 말리자 화날 듯 윤서 두둔하자 집안 걱정요. 최남자 윤서 똑바로 봤어요. 앞으로 우리 아들 연락 마세요. 격다른 집안이에요. 그 말 끝으로 수행원과 나갔어요. 유리문 닫히는 소리 컸어요. 가게 침묵 흘렀어요. 남은 시선 부담스러웠지만 윤서 선영말 못했어요. 영상 담긴 사실만 남았죠. 월요일 오전 9시 강남 오피스텔 회의실에 임대 갱신 협상요. 정태식 일지과 서류 정리했어요. 5년 사용 사무실 갱신 단순하다 생각했죠. 임대인 대리인 도착. 도와요. 정태식 몰랐지만 예사롭지 않았어요. 도와 바인더 올렸어요. 새 조건 빼곡이요. 보증금 3배, 월세 2배 올려요. 정태식 얼굴 굳었어요. 10% 인상 예상과 달랐죠. 소방시설 품질 기준, 새로 적용료, 스프링클러 교체, 비상구 확장, 바닥재 교체요. 도와 설명 이어지자 어두워졌어요. 비용 수억 원요. 과도한 조건 아닌가요? 법적 기준 부합해요. 거부하면 해지 가능요. 도와 차갑고 사무적이었어요. 정태식 도장 찍을 수밖에요. 찍 소리 울렸어요. 그 시각 한산의료재단 이사회 긴급회의요. 공급업체 재평가 안건이요. 태양의료기기 6개월 납품 실적 봐요. 이사 한 명 자료 제시요. 지연기록 빨간 표시요. 품질 문제 제기됐어요. 단가 제협상 필요해요. 물량 분산 좋겠어요. 리스크 관리로요. 의견 모아 공문 발송 결정요. 태양의 청천벽력교. 오후 2시 태양 주주총회장 주주들 모였어요. 감사 선임 안건요. 단순 생각했지만 분위기 달랐어요. 외부 감사법인 선임 제안요. 투명 경영 내부 통제 강화요. 주주 한 명 가론요. 정태식 몰랐지만 집은 컸어요. 찬성해요. 투명성 필수요. 찬성 모아 통과요. 정태식 까다로운 감사 공식 감당해야 해요. 오후 4시 주거래은행 여신부 긴급회의요. 재무상태 질의서 접수요. 주식담보대출 평가액 하락했네요. 여신 담당자 화면 봤어요. 주가 변동성 떨어진 상황요. 추가 담보 없으면 신규 대출 어려워요. 기존 대출 조기 상환. 직원 대화 이어졌어요. 창구 직원 한숨 쉬었어요. 기업 어려워지는 모습요. 저녁 6시 정태식 사무실에 공문 쏟아졌어요. 임대료 인상, 단가 제협상, 추가 담보 요구요. 사장님, 어떻게 직원 바인더 들고요. 하루에 환경 바뀌었어요. 각각 해결 가능하지만 합친이 파괴적이요. 이상해. 왜 동시에? 정태식 중얼거렸어요. 의도적 같았죠. 핸드폰 울렸어요. 최명자요. 여보, 인터넷에 우리 이야기 올라왔대. 분식집 동영상이요. 정태식 얼굴 어두워졌어요. 회사 문제, 가족 문제까지요. 해지고 있었어요. 하루 만에 흔들리기 시작했죠. 정태식 심상치 않음 느꼈지만 늦었어요. 화요일 오전 태양 로비 긴장감요. 직원들 휴대폰 보며 수근거렸어요. 게시판에 급여 지원 공지요. 이번 달 15일 지원 지급요. 짧지만 파장 컸어요. 입사 10년 과장 첫 사표요. 핵심 개발 팀원 퇴사 메일 보냈어요. 이런 식이면 미래 없어요. 연구팀 팀장 정태식 찾아와 말했어요. 20년 동료지만 신뢰 없었어요. 점심에 사무실 텅 비었어요. 활기 사라지고 정적만요. 정태식 빈 책상 보며 한숨 쉬었어요. 오후 거래처 납기 경고 전화요. 이번 주 못하면 계약 해제요. 다른 업체 고려요. 정태식 말 없었어요. 인력 빠진 상황 납기 불가능요. 주식시장 하락요. 모니터 빨간 그래프 가파르게 떨어졌어요. 거래 정지 임박해요. 증권사 전화요. 급락 계속되면 중단요. 정태식 친인척 전화했어요. 차입 구해 위기 넘겨야 해요. 형 도와줘. 일시적 문제야. 하지만 차가웠어요. 언론 때문 회사 이미지 안 좋아. 미안. 다른 친척도 평판 리스크 우려 물러섰어요. 분식집 일 퍼지며 여론 나빠졌죠. 저녁 정우 윤서 전화했어요. 윤서야 미안해. 어머니 심했어. 윤서 침묵하다. 차분히요. 부모님 그늘 나오지 않으면 미래 없어요. 설득해볼게. 시간 줘. 이미 늦었어요. 당신도 알아요. 전화 끊긴 후 정우 핸드폰 봤어요. 마지막 말 박혔어요. 그날 밤 정태식 던질 수 없었어요. 말순 찾아가 결심이요. 한호관 문직에게 면회 요청요. 말순 여사님께 정태식이라고 꼭 뵙고 싶다고. 도와 나왔어요. 정태식 무릎 꿇으려 했지만 막았어요. 일어나세요. 여사님 말씀 전할게요. 뭐라고 우리는 법 안 어겼어요. 그게 당신과 우리 차이요.
도와 담담했지만 무거웠어요. 정태식 상대 누구인지 깨달았어요. 제발 기회 주세요. 더 말씀 없대요. 도와 돌아서자 문 닫혔어요. 정태식 한동안 서 있었어요. 집 돌아온 정태식 모습에 최명자 놀랐어요. 얼굴 무너졌죠. 어떻게 됐어? 모든 게 끝났어. 우리가 건드린 상대 누군지 몰랐어. 정태식 소파 주저앉았어요. 평생 쌓은 게 한 달에 무너졌어요. 최명자 현실 안 받아들였어요. 설마 분식집 할머니가 힘있나? 분식집 할머니 아니야. 강남 빌딩 열채 가진 사람이야. 최명자 얼굴 새하얘졌어요. 큰 실수 깨달았죠. 박피 내리기 시작했어요. 빗방울 소리 정접 깨트렸죠. 체면 지키려다 모든 걸 잃었어요. 한 달 후 6시 뉴스 경제 소식요. 분식집 라디오에서요. 태양 의료기기 법정관리 신청. 매출 감소 자금남 원인요. 선영 볼륨 낮췄어요. 더 들을 필요 없었죠. 잔치국수 끓이며 창밖 봤어요. 비 그친 저녁거리 가로등 켜졌어요. 말씀 문 열고 들어왔어요. 78살에도 꽃한 자세요. 손에 작은 보자기요. 오늘도 잔치국수집. 내 어머니 윤서 곧 올 거예요. 선영 대답하며 그릇 준비했어요. 20년 만에 가족 일상이요. 어색하지만 따뜻했어요. 말씀 보자기 풀며 김치 꺼냈어요. 집에서 담근 김치야. 시어머니가 며느리 음식 가져오는 게 이상하지. 아니에요, 어머니. 감사해요. 선영 미소 번졌어요. 평범한 대화 소중했죠. 병원에서 윤서 마지막 환자 돌봤어요. 80대 할머니 회복 중요. 손 꼭 잡고 말했어요. 호흡 처음부터 다시 해보세요. 환자 천천히 숨 들이마셨어요. 윤서 미소 지었어요. 새 시작 이런 거요. 기본부터 배워가는 거요. 저녁 9시 윤서 도착할 때 국수 준비됐어요. 글은 나란히 정겨웠어요. 오늘 어땠어? 말씀 물었어요. 윤서 젓가락 들네요. 환자 한 분 태어나셨어요. 처음보다 건강해지셔서 의사 일사람 낫게 해주는 거지. 국수 돌리며 말했어요. 자부심 담겼어요. 선영 김치 올리네요. 정우 연락 왔다. 윤서 젓가락 멈췄어요. 한 달 연락 없었어요. 뭐라고? 미안하다고. 다시 시작할 수 있냐고. 윤서 고개 저었어요. 정리된 일이요. 그 사람도 혼자 설 때 됐어요. 말씀 끄덕였어요. 가진 거 되찾은 게 아니라 잃지 말아야 할 거 지킨 거다. 선영 윤서 동시에 봤어요. 복수 아닌 보호요. 가족 존엄 딸 미래 지킨 거요. 유리창 넘어 비 그친 거리요. 아스팔트 빗물 말아갔어요. 세 사람 국수 먹는 모습 창에 비쳐 실루엣 됐어요. 말씀 국물 마시며요. 앞으로 평범하게 살자. 이게 진짜 행복이야. 선영 조용히 웃었어요. 20년 기다린 순간 평범할 줄 몰랐어요. 그래서 소중했죠. 윤서 그릇 비우고 일어났어요. 내일 새 병동 배치받아요. 소아 쪽으로요. 좋은 일이네. 아이 치료하는 거야? 네, 새로운 시작이에요. 세 사람 설거지했어요. 말씀 도와주는 모습 어색 자연스러웠어요. 가족이란 특별 없는 일상 나누는 거요. 문 닫고 밖에서 있었어요. 밤 공기 상쾌했어요. 말씀 손녀 며느리 번갈아 보며 웃었어요. 정의는 조용히 찾아와요. 복수 아닌 보호 형태로. 감정 아닌 원칙 이름으로요. 아, 여러분. 가족이란 건 때론 조용한 보호로 지켜지는 법이랍니다. 건강 챙기시고 따뜻한 마음으로 사세요.